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, 문서나 증거를 남겨라. 우리가 이제 그 고사성어에 보면은 만장회도라고 있어요. 그 담장 관리를 게을리하면 도둑놈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와 같다. 이런 뜻이거든요. 만장회도.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. 만증회도. 증거 남기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사기치도록 가르치는 것 같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.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자필이나 무인을 받아야 되고 백지에 서명해주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하려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? 돈의 용도, 아까 말씀드렸죠. 차용증 이렇게 하지 말고 차용해가는 돈의 용도 그걸 기재하고 그 다음에 투자인 경우, 투자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됩니다. 투자한 대로 그냥 도박이죠. 근데 원금 보장해달라고 일단 우겨봐라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서로 이렇게 남길 시간이 안 되면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우리 뭡니까? 동영상 촬영이 되잖아요. 동영상 촬영을 하면 되지. 네,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자필로 꼭 받아야 되고 그 어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 계약서가 중요한 계약서예요. 그래서 이 사기범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신이 사기가 맞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검사님과 이런 계약서 쓴 적이 없습니다. 보세요. 제가 했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? 증거 대보세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로 이게 다 계약서 내용이 출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 직인 그냥 도장만 찍혀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수사가 그냥 벽에 부딪힌 거죠. 그럼 이 사기범이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사람 필적을 남기게 해야지. 그래야 필적 감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부분, 계약서의 중요한 문구, 다른 거는 컴퓨터로 출력하더라도 그거는 공란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 자필로 나중에 필적 감정을 할 수 있게 뭐 이름이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감 도장 뭐 이렇게 그런 거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뭐 나 해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것도 받고 옆에 그 사람 무인 지장을 찍으면 지장이 없어요. 그냥 무인 감정이 되잖아요. 증거 확보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딴소리 못하죠. 내가 이거 안 썼습니다 이 소리 못해요.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피해자도 편하고 사기꾼은 처음부터 딴소리 못하고 그 다음에 현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. 근데 영수증도 그냥 영수증 받지 말고 이 사람이 무슨 용도로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지 무슨 용도로 어떻게 돈을 그걸 했는지를 받아야 돼요. 원형 탈모증 걸린 사람은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. 할 게 많으니까. 그 다음에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해주면 안 됩니다. 백지에 서명 날인 해줬다가 80억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있어요. 이거 한 3년 전에 상담해줬는데 이 사기꾼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이 피해자와 이제 소송하는 관계였어요. 그래서 이 사기꾼이 한 4년을 형님으로 가지고 극진히 모셨죠.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.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기꾼이 이 피해자한테 찾아와서 이 소송이 필요하니까 백지에 서명 날인 해달래요. 그래서 넉 장을 해줬는데 사기꾼이 주장이 뭐냐면 이 피해자가 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무조건 20억을 주기로 했대요. 그리고 그 다음 해 40억, 또 그 다음 해 80억. 그래서 최종적으로 80억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민사에서 1심에서 이 계약서가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80억 원을 이 사기꾼한테 다 줘라.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.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억울해가지고 문서 위조 플러스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사건이 시원찮아요. 수사가 매끄럽게 안 나옵니다. 중요한 게 어떻게 사기꾼이 얘기를 했냐? 그러면 10억 원을 투자했던 증거가 뭐냐? 5억을 투자했는데 첫째 1억 원 투자할 때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 1억 원 국민은행 1억 원 자기소표를 가져와서 이 피해자한테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안 바꿔줬는데 이 사람이 착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. 한 달 뒤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그 수표 1억 플러스 현찰 4억씩. 근데 이 사기꾼이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건이 뭐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거짓말 탐지기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탈 정도면 사건이 물 건너 간 거거든요. 근데 그 뒤에 그분은 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그 친구의 그 후배, 고향 후배라 내가 이제 사기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? 일단 첫째,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뭘 잘못했을까요?
첫째, 수표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그 사람 통장으로 줘야지. 물론 신용불량자리가 통장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1억 원을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뭐 영수증이라도 받아야지.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. 두 번 다. 그게 그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었고, 사기꾼 입장에서 사기 친 게 아니고 진짜 10억 원을 투자한 게 맞다면 왜 투자 약정서를 안 썼냐 이거죠. 그렇잖아요. 투자 약정서를 써야지. 그걸 안 한 거죠.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쪽 주장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다 그걸 못한 거지.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. 4년. 아까처럼 있죠. 큰 프로젝트, 사기라는 프로젝트 완성하는데 그 사기꾼은 80억 들어먹으려고 4년 작업한 거예요. 그렇게 나 같으면 백지 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.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. 그냥 내용 안 읽어보고 이것도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아는 선배가 자동차를 뭐 할부로 뽑는데 보증해달라 그래서 그냥 자동차 뽑는 줄 알고 그냥 내용도 안 보고 이렇게 그 약정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해주길래 밑에 그냥 설명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기꾼이 딴 사람한테 2억 5천만 원 빌리는데 이 교수를 보증인을 세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물론 이 사기꾼은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으니까 이 교수한테 돈을 대신 물어내라 보증서 쓰니까 해가지고 돈을 안 줬더니 소송 들어와서 월급의 반이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화난다고 한 달 내내 술 퍼먹다가 결국 속이 안 좋고 밑에가 이제 망가졌죠. 이게. 치질이 걸려가지고 3일 동안 병원 입원했대.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. 그 사람한테. 나는 절대로 2억 5천만 원 빌리는데 보증 산 적이 없습니다. 문서 위조했습니다.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했더니 가서 뭐 고소해놓고 조사를 뭐 이상하게 받았는지 그냥 무혐의 처분됐어요.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무혐의, 그 문서 위조된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문서 위조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 2억 5천 빌리는데 보증된 게 맞다면 이 사기꾼이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나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사기죄다. 그렇게 고소를 했더니 막 조사받다가 어느 날 내가 막 이제 후배하고 저녁 먹는데 밤에 전화가 와서 한 8시인가 자기가 그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허위 고소했다고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지금 조서를 작성하고 있대요. 그러면서 막 거의 막 우는 목소리로 어찌하오리까. 너무 억울한 거죠, 사실은. 검사님 처분대로 그게 유효하다면 이렇게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고소장을 잘못 썼는지 뭐 그렇게 됐어요. 너무 참 돈 다 주고 사람 바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안 읽어보면 이런 문제가 터진다.